다음은 오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가겠습니다. 좌장은 헬렌 이영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이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자로는 최동훈 한국국제협력단 ODA 연구교육원 기록관리과장님, 정종화 한국영상자료원 학예연구팀장님, 박동희 국가유산진흥원 국제협력센터 파트장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또한 앞서 발표해 주신 유정민 교수님과 최성미 책임연구원님께서도 토론에 함께 참여해 주시겠습니다. 현장 참석자분들께서는 질의응답 시간에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 참석자분들께서는 줌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헬렌 이영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Okay, thank you, Ms. Lee, the chair. So, welcome everyone. Come back to our side event. So, yesterday we have our discussion on about how records are infrastructure. But today, I think we will ask what happens to that infrastructure when it is digitized, reconstruct, and generated by AI. So yesterday we raised opinions about alternatives could not be frozen, but today I think we must ask alternatives can be implemented. So this is our question. So from our two presenters, they also raised a question about if digitized a record, have we preserved the memory? So I think we are exploring the digital turn in heritage. Like Professor Yu shows the significant possibility of digital reconstruction, how we can walk through the beautiful Joseon process and witness the wonderful dance. So all based on the rigorous data of the Uyghur. But Dr. Choi serves as our critical guidance. So asking if shopping image, whether it guarantees the true memory. So she argues that true memory relies not on the pixel, but in the connection, the relations, and the context. So I think the gap between our two presentations represent the challenge of our area. So as we are moved from archives to the metaverse, we need a navigational system. I think that system is digital curation. So based on this question, let's move on our panel discussion. So our panel discussion will focus on heritage utiliz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challenges in representation and curation. So as Ms. Lee has been introduced our three panelists. So now may I invite our first one, Mr. Dongwon Choi, to give us your remark and your comments, opinions on our topic. So please, Mr. Choi. Thank you. I'm Choi Dong-won, working at KOICA. Then I'd like to join discussion in Korean. Thank you. 오늘 두 발표는 디지털 기술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정민 선생님은 풍부한 기록이 있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최성미 선생님은 그 디지털 재현이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경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분이 결국 같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 선생님은 기록이 충분하면 사라진 행차도, 잔치도, 궁중무용도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걸 보여주셨고, 최 선생님께서는 그 재현이 검증된 계보를 이뤘을 때 맥락의 단절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유산이 출처와 목적을 잃고 하나의 이미지로만 소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은 남는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유산을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만들고 있는가. 저는 기록관리 관점에서 하나의 명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성은 내용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은 메타데이터, 출처 정보, 그리고 끊기지 않는 관계의 연속 속에서 유지가 됩니다. 누가 만들었고 어떤 권한을 만들었고 그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록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유산 환경에서도 이런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상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진에 대한 증거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무엇이 확증이고 무엇이 추정인 것인지. 유 선생님께서 고증은 매우 대단히 엄정하게 하셨습니다. 원행을며 정리의계, 화성성형의계,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여기에 보존과학의 분석까지 겹쳐 확인하셨습니다. 증거가 사료에서 자산으로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표 자료에서 보면 그 추정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사료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연구자께서 합리적으로 추론하신 겁니다. 그런데 완성된 3D 결과물에서는 확증된 부분과 추론한 부분이 구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자는 그 모든 것을 똑같이 고증된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성형 AI 이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AI가 들어오면 훨씬 커질 문제이기도 합니다. 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맥락적 투명성이 요구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 선생님께서 5축의 계보와 검증을 넣으신 것이 실마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생성된 디지털 유산에서도 출처 정보를 함께 남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요소가 어떤 사료에 근거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추정했는지를 명확히 표기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은 나중에 지금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워질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재현 가능한 유산과 그렇지 못한 유산의 격차입니다. 의계는 원래부터 재현이 가능하게 하는 기록입니다. 그림과 치수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지으라고 만든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록 유산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기관이 XR이나 AI 기반 재현을 수행할 자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재현할 수 있는 유산만 기억되고 그렇지 못한 유산은 점차 보이지 않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국제협력은 재현 기술 넘어서 기록화와 메타데이터 역량 자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큐레이션하고 관리 책임의 문제입니다. 큐레이션은 다 아시다시피 단순한 전시가 아닐 겁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설명할 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리고 세계 기록유산 등재 역시 국제적 차원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어제 우리는 세계 기록유산이 조약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등재를 단순히 인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시작되는 일로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큐레이션 역량과 보정 역량도 함께 지원하는 점검하는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우리는 진정성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진정성을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논의는 만난 지점이 같습니다. 결국 진정성은 과정의 투명성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의무를 요구합니다. 디지털 산출물은 유산 자체가 아니라 그것은 유산에 관한 하나의 기록이다. 이런 충성을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압축적으로 두 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두 발표를 겹쳐 놓으면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잘 만들어진 복원물일수록 보는 사람에게 더 강한 확신을 줍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 이것이 오래되고 불완전하다는 신호를 주는 거죠. 정교한 3D 화면은 그런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최 선생님께서는 AI 체대 사진을 두고 짚으신 문제가 사실 AI를 쓰지 않은 성실한 고증 결과물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AI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이고 또 생성형 AI는 그것을 더 크게 키우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두 선생님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Choi. So you brought a variable records management perspective to the discussion. So your proposition that authentities is not
property of content, but it's substantive metadata prevention and then unbroken of the chain of the custody. So I found your free implementations is particularly insightful. They are in lineage under generation and reproducibility and equality and curation and staffships. So you have questions to our speakers. So would you prefer to react now or you gather all three later? Yeah, can be. 네, 저는 간단하게 우선 말하고 나중에 또 Okay. 좀 더 말을 할 수 있는 또 Please, 기회가 Professor Yu.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이런 기록물, 특히 이제 Okay. 사실은 뭐 이런 기록 유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재현 가능성을 저희가 가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선 시대의 어떤 기록 유산들이 너무 잘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표현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생긴 거고요. 사실은 이제 뭐 신라 시대나 백제 시대 같은 경우에 건축물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런 재현하기 위한 어떤 근거 자료조차 사실은 부족한 상황인데 조선 시대는 저 기록에 대한 그 선조들의 어떤 지혜가 있으셔서 그런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화성 성역 의궤라든지 의궤를 보면서 건축물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그런 기록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단순히 이제 기록 그 유산 가지고만 3D 에셋이나 2D 에셋을 재현하는 것은 아니고 또 관련해서 이제 복식사 하시는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역사 하시는 분들, 그다음 유물을 좀 다루시는 분들, 다양한 어떤 다학제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3D 에셋을 사료를 분석해서 만든다고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연구자이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가 또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떤 업체나 어떤 회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단기간에 6개월 만에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약적인 어떤 논리 전개라든지 그래픽화 한다든지 그런 게 되게 많고 생각보다 또 이제 최근에 또 생성형 AI라는 툴을 이용해서 단순히 이제 그 그래픽을 영상으로 만든다든지 그냥 3D 형태의 영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경향이 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이런 AI 생성형 AI 시대에 저희가 해야 될 역할, 연구자의 역할은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록 유산을 기반으로 또한 이제 관련된 어떤 출토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역사서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고증하고 그 과정을 남기고 또 메타데이터 안에 녹이고 그 관계에 대한 설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연구자들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연구하는 속도랑 콘텐츠를 만드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구하기 이전에 이미 많은 어떤 회사나 기관에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가시적으로 정확하게 또 오해가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속도의 어떤 차이가 있지만은 저희가 또 해야 될 역할은 어쨌든 시간이 가더라도 진정성 있게 역사적 사실을 지향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답은 아니겠지만 근거가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제공해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래픽하게 정교하게 이제 표현하다 보면은 오해가 있는 거는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걸 포토 리얼리스틱하게 이걸 그래픽하게 자세하게 풀어낼 거냐 아니면은 아직 추정하기엔 근거가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뭐 와이어 프레임이나 아니면은 그 형상들을 약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투명하게 표현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고 또 시각화 방법도 있고 또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한 사실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이런 1안, 뭐 2안 같이 이제 다양한 어떤
안들을 제시한 거라고 표기하는 것도 저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또 제시하고 있는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련의 어떤 모호성을 그리고 모호함을 살리든지 아니면 구체성을 살린다든지 네, 그런 이슈들은 어떤 활용적 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그 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잘 좀 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Thank you, Professor Yu. So from those 3D dimension, and we can see that you have been based on a lot of research works and based on the, I think what important is to based on the true materials, based on the original sources. So that's important to let us feel your transmission is true, it's express the real history. That's what important, I think. So may I invite the next panelist, Dr. Chonghwa Chung from Korean Field Archives. So can you share your remark and your comments on our speakers? Thank you. 네, 안녕하세요. 한국영상자료원의 정종화입니다. Korean Film Archive. I'm 종화정 from the Korean Film Archive. 귀중한 발표를 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발표는 기록 유산의 디지털 전환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공통된 질문으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을 디지털화한다는 것은 단지 원본을 보존하고 더 많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인가, 아니면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기억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해석하며 검증하는 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유정민 교수님의 발표는 의궤를 3D 자산과 XR 같은 몰입형 디지털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사례를 통해 과거의 기록이 어떻게 새로운 경험의 형식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의궤는 단순한 문헌 자료가 아니라 왕실 의례와 행사, 공간, 복식, 기물, 행렬의 구조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3D 자산을 만들고 이를 디지털 환경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작업은 기록 유산의 활용 가능성을 크게 확장합니다. 기록은 더 이상 읽히는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고, 움직이고, 체험하는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최성미 박사님의 발표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이 반드시 진정성의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기록이 디지털 데이터가 되었다고 해서 곧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가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맥락과 관계가 필요하고 그 지식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해석과 검증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복원이나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선명하고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결과물이 반드시 더 정확한 역사 이해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두 발표를 함께 생각해 보면 디지털 기술은 기록 유산을 가시적이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 만들 수 있지만 그 시각적 설득력 자체가 역사적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지털 재구성은 신뢰할 수 있는 원천 자료, 역사적 검증, 투명한 큐레이션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큐레이션은 기록이 고립된 데이터로 남지 않고 의미 있는 맥락과 검증 가능한 관계 속에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수행하는 디지털 복원과 온라인 접근 작업에서도 이 문제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복원된 이미지는 결코 단순히 회복된 이미지가 아닙니다. 훼손된 프레임, 사라진 릴, 서로 다른 원천 자료, 색 보정과 상영 속도, 사운드에 관한 결정은 복원이 기술의 문제인 동시에 판단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어떤 판본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손상된 장면을 어디까지 보정할 것인가, 무성영화나 초기 유성영화의 속도와 사운드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는 모두 해석을 포함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디지털 필름 아카이빙은 단순히 오래된 영화를 더 선명하게 되살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을 현재 속에서 다시 활성화하는 큐레이션의 실천입니다. 동시에 무엇이 원자료에 속하는지, 무엇이 복원되었거나 재구성되었는지, 무엇이 여전히 해석의 영역에 남아있는지를
관람객과 연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드러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시대의 기록 유산은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받습니다. 하나는 관람자와 이용자에게 몰입감 있고 흥미로운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경험이 역사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성형 AI, XR, 공간 컴퓨팅과 같은 기술은 기록 유산을 매우 매력적이고 몰입적인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자와 이용자는 때로 원천 자료보다 재구성된 결과를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재현에서 어디까지가 자료에 근거한 것이고 어디부터가 추정과 해석의 결과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두 발표자께 하나의 종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록 유산이 생성형 AI, XR, 공간 컴퓨팅과 같은 몰입형 환경 속으로 들어갈수록 이용자들은 원천 자료보다 재구성된 결과를 먼저 접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렇다면 디지털 재현에서 어디까지가 원자료에 근거한 것이고 어디부터가 검증된 재구성, 추정 혹은 해석적 개입인지를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큐레이션 원칙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디지털 유산은 어떻게 몰입적이고 흥미로운 경험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재현의 투명성 그리고 기술적인 표준에 한정되지 않는 큐레이션 원칙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Dr. Chung. So, offer a deeply grant participation as a perspective. I think in his daily life work with the film restoration, so makes him accurately aware that the reposition is never be neutral. So, even though the most technology process involved interpretation, so he raised questions for both of you. So I may ask Dr. Choi, you answer first regarding the curational principles. Yeah. Okay, I can answer the first Yeah. in Korean. Yeah, it's okay. 답변은 한국말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종화 박사님이 디지털 큐레이션 현장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핵심적인 딜레마를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전 말씀하셨던 경험적인 몰입감, 그다음에 역사적인 신뢰성, 객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상충하기 쉬운 두 가지 조화를 위해서 큐레이토리얼 원칙으로 저는 투명성의 다층화랑 계층적인 공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랫동안 이제 진품 중심의 전시 미학은 원본이 가지고 있는 아우라가 있고요. 최근에는 디지털 공간이 창출하는 감각적 아우라가 가지고 오는 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둘을 매끄럽게 융합을 하려면 압도적인 시각적 몰입을 깨지 않으면서도 관람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진정성, 진본에 다가갈 수 있는 정교하고 포용적인 설계가 필요한데요. 외국인 패널이나 청중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앞서 유정민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의 XR 전시를 구체적인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람객이 XR 환경에 진입을 하면 눈앞에 있는 기록이 화려하게 재구성이 되는데요. 음악이 흐르고 무희가 춤을 추고 관람객은 텍스트의 장벽 없이 일차적으로 직관적이고 압도적인 역사적 상상력과 몰입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큐레이션의 진가라고 하는 거는 가상 공간 안을 탐험할 때 발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는 무희의 복식이나 아니면 궁중 악기 이러한 그 기물들의 시선을 고정하거나 제스처를 취하면 몰입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의 인터페이스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관람객은 지금 본 화려한 이미지를 낡은 종이 위에서 분놀림에서 비롯되었는지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재구성의 한계를 투명하게 밝히는 층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개된 정보의 레이어에 각각 시각적 기호를 통해서 다음의 사실을 명확히 고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악기의 전면부 문양은 의계사파를 100% 고증한 데이터입니다. 다만 원본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무휘 등 뒤쪽의 복식은 동시대 다른 유물을 참고하였습니다. 정도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학술적 해석이 존재할 때 예를 들면 공학적인 발전과 인문학적인 연구의 그런 재구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을 때 결론적으로 투명성의 다층화 원칙을 적용을 한다면 관람객은 누구나 디지털이 제공하는 스펙터클의 제약 없이 빠져드는 동시에 단 한 번의 상호작용으로 그 가상의 현실을 지탱하는 역사적 지식의 뼈대를 스스로 검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인문학자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연결 과정 중에 하나로 지금 유네스코 회의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저 역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기술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을 하고 투명한 큐레이션은 그 경험이 역사적 사실에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신뢰를 담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몰입형 환경에서 디지털 유산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Thank you, Dr. Choi, for your react. So I think transparency is very important, and also auditable system is also valid. I'm not sure you can 100% ensure it's true, but anyway, it's relative true. So in Chinese, we always say we record history, so describe, not analyze, not include so much personal thought inside the interpretation. I think that is important.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your reaction. So, Professor Yu, would you like to share, or let's? 예, 다음으로 앞서서 좀 말씀을 Okay. 많이 드린 것 같아서 다음으로 또 Okay.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Okay, move on. Okay, so the next panelist is Mr. Dong-hee Park. So he's from Korean Heritage Agency. Yeah, can you share your comments, please?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26 기록유산 국제학술대 2일차 세션 토론을 이어가게 된 국가유산진흥원의 박동희입니다. 우선 두 분의 발표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기록의 진정성에 대해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문화유산에는 이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함도 알 수 있었으며 생성된 자료들이 자료로만 남아있기보다는 기록의 맥락 과정을 이해한 후에 이를 큐레이팅해야 그 기록의 가치를 살릴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화유산 복원을 수행하는 현장에 있는 입장에서 디지털 자체에 대한 기술의 고도화도 필요하고 또 기록된 자료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함을 지도받은 듯하여 중요한 과제로도 느꼈습니다. 우선 유정민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앞선 토론자분들과 중복되는 듯하여 일부 좀 수정하여 제가 지금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현장에서 문화유산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풍부한 문화유산도 있습니다. 마추픽추나 앙코르 같은 이런 유산들이 이런 유산들은 대중들이 봤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관객들도 많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유산들은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제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보았을 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솔루션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특히 이제 의궤라는 이 가치 있는 기록유산이 기록유산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재해석하고 또 그 속에서 가치를 재창출해내어 그 형태를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디지털이라는 분야에서 할 수 없는 문화유산 디지털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준 듯하여서 감명이 깊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의 작업 내용을 보았을 때 일반 디지털 기술과는 또 다른 이 문화유산 디지털이라는 분야가 그 산업 디지털과 비교했을 때 또 다른 철학적인 방법론적인 차별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의 경험 차원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최성미 선임 연구원 발표에 대한 평가 및 의견입니다. 최선미 연구원님께서는 단순히 디지털 데이터 저장, 즉 디지털 아카이브에 포커스를 맞춰온 지금까지의 관행을 벗어나 디지털 데이터의 의미에 포커스를 맞춘, 즉 디지털 큐레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 디지털 기록의 업무에 문화유산 전문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특히 발표 중에 더 날카롭고 선명한 고상도 이미지가 더 진실한 기억을 포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디지털 기록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보다 이 자료에 대한 맥락적 이해, 즉 유산에 대한 이해력의 중요함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유산 현장 실무자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발굴 현장이나 문화유산 복원 보존 등 현업에서 디지털 기록화를 수행하는 문화유산 담당자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로 데이터를 누락 없이 축적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조차 인력과 자원의 한계로 버거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발표에서 말씀해 주신 맥락과 관계 중심의 디지털 큐레이션이 이제 실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현업의 실무자들이 어떠한 기준과 태도를 가지고 기록화 작업에 임해야 할지 연구원님의 실천적인 제언을 청하고자 합니다. Thank you, Mr. Park. So you brought the voice of your field as a practitioner, and your remark grant the discussion in the reality of cultural heritage restoration. So you give questions to both Professor Yu and Dr. Choi. So regarding Professor Yu, this is about the philosophical and methodological issue. So maybe you answer first, and then after I will invite Dr. Choi. Thank you. 오케이.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 저희가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도 이제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계속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컨텐츠를 만들기 위한 재료라고 볼 수 있는 3D 에셋을 구축할 때도 그 에셋을 물론 이제 관련해서 뭐 의궤도 있고, 근데 의궤라고 해서 뭐 정말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게 그 기물들이 다 표현된 건 아닙니다. 또 좀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고요, 뭐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뒷면도 이제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2D 폼이기 때문에 3D 에셋을 만들기에는 또 추정이 들어가야 되고 상당히 사실 어려운, 그 사실은 이제 의궤라는 소중한 기록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작업이긴 합니다. 또 그리고 추정도 들어가야 되고, 또 관련해서 저 실제로 왕의 의복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의궤 안에 또 포함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간략하게 또 이렇게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이제 사실은 추정과 해석과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관련해서 관련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그래픽하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메타데이터나 속성값으로 다 기록하고 그 과정 자체를 저희가 투명하게 어떤 참고 논문 혹은 이제 근거 자료, 어떤 유물들을 참고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앞서 이제 후대 연구자들에게도 그런 일련의 어떤 과정이라든지 그 과정에 대한 어떤 해석과 결과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3D 에셋 같은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흐름 속에 있는 어떤 산출물이기 때문에 흐름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는 그 연속성을 이제 체험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 부분은 추정됐어요. 이 부분은 생략했어요. 이런 걸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디지털 콘텐츠 내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 앞서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보고난을 하나의 보고난이고 어떤 것들을 근거로 해서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콘텐츠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렇게 잠깐 설명하고 콘텐츠를 시작하는 것이 또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철학 이야기하셨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면서 뭐 다른 뭐 건축이나 뭐 다른 복식사 하시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역사적 사실성에 가까이 가기 위한 연구들을 사실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사실은 뭐 추정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표현하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남기는 형태로 저희가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색이나 형태나 재료에 대한 기법들을 저희가 계속 분석하는 것이고 또 관련해서 유산에 대한 본래 의미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원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재현이라는 단어를 되게 저희는 이제 많이 선호를 했었는데요. 완전한 어떤 복원안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역사적 사실성에 가까이 가기 위한 재현, reconstruction, representation 형태로 저희가 계속 추구해서 나아가자 이런 것이 저희 철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Thank you, Professor Yu, for your opinions. So we understand that you concern a lot of issues to making the digitize of historical resources. So maybe we invite Dr. Choi to answer Mr. Park's another question. So it's about the relations or rent about digital creation. Yeah. 오케이. 네. 우선 박동희 박사님의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어떻게 하면 신선하고도 뼈아픈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력과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현장에서 완벽한 디지털 큐레이션을 시스템을 당장 구축하라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훗날 큐레이션으로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창한 시스템이 아니라 현장 실무자가 첫 번째 큐레이터로서 태도와 최소한의 유효 맥락을 확보하는 것을 저는 권고드립니다. 간단하게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현장 실무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비싸고 정밀한 장비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생성되는 그 결정적이고도 찰나의 첫 번째 순간에 작지만 확실한 맥락적인 연결고리를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현장에서 지켜가야 되는 실천적인 태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인력과 자원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가 유산의 진본성, 진정성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kay, thank you, Dr. Choi, for your question and answer now. Our panelists' question already raised, and you both have been react your answer. So now let's go on our Q&A section. So actually, we received many questions online. So maybe let me one by online and one by on-site. Okay. So let me start question. So this is to Dr. Choi. Let me share with all the audience here. So this is Jordan Carin's research from the National Museum of Philippines, Tangora. Thank you, Dr. Choi, for your talk. Your insights on pop culture performance at historical location were fantastic. However, given the mass crowd and physical street such events can trigger, how should
conservator navigate the potential tension between modern visibility and long-term site sustainability? Especially, how do we protect a site material condition and scared memory from being overwhelmed? I have this question because we also have Beltane from the 1800s. So this is recently restored and unveiled to the public last month. Thank you.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질문해 주신 조던 카르니스 선생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 유기적이고 장기적인 지속성 사이에서 긴장을 조율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서도 있어보고 실제 연구자로서도 경험을 해보았을 때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자고 한다면 당장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각 나라가 객관적으로 아니면은 각 나라별로 진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데이터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 협력의 패러다임이 이제 구성되어지는 스튜어드십 중심의 국제 협력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많은 국제협력 프로젝트는 선진국의 기관이나 기술팀이 그 일부 현장에 각 국가의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3D 스캐닝과 가상 투어 플랫폼을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관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 하나로 지금 복원하고 있는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 역시 3D 스캔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복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유지 보수의 예산이라고 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 데이터들은 맥락을 잃고 방치되는 그냥 고화 데이터로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유산 보존을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기적인 데이터의 생성보다는 협력국의 실무자들이 자국의 기록을 스스로 디지털 아카이빙하고 국제 표준 메타데이터를 작성을 하고 각각 큐레이션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기술의 이전이 아니라 디지털 아카이브를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국제 협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은 유산을 더 생생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의 역사적인 신뢰성을 담보하는 지식으로 후대 전승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기준과 연대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대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Dr. Choi, for your great answer. I think I agree with you. We should consider for long term because archives, records, and keep our memories for our long term and for our future, for our next generations, and let them to know what happened in our concurrent age. I think as yesterday we discussed is for transmission of the future. Thank you, Dr. Choi. So let me know if any questions on site. So you'd like to take the opportunity to ask your question or share your comments and your suggestions. So maybe you take some time to think. I will maybe let me raise another question from our online readers. So this one is about the biases. So it's a long question. Let me read again. So it's about structural bias in AI as site heritage documentation. So it's from Central Cho audience online. So the question is about AI technology such as the automated metadata generation and image restoration eventually carry the risk
of reproduce culture bias embed in their training data. So this concern may be even greater for heritage from underrepresented cultures, where limited training data can lead to incurrent restoration or misclassification. So how does this academic community recognize and address this challenge? Are there any discussion on establishing multinational review or validation merchandise to ensure that AI generation documentation is both culture sensitive and reliable? So it seems again the question we are facing this AI generation, and it's great challenges for us. So may I know if Dr. Choi or Professor Yu would like to answer this question? It's about the structural bias.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아까 전에 앞선 질문이랑 겹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투명한 진본성을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증된 사료와 추론의 가상을 명확하게 구별을 해서 기록을 역시 남겨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방법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연한 개방과 보호의 타협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국 화려한 기술력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고 안전한 활용 규칙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탕에 있어서 인문학적인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간단하게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Would Dr. Yu like to answer 네네. this question? 저도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eah. 예, 우선 뭐 이제 AI 시대에 더 많이 이제 AI가 많이 활용될 거고, 예, 이런 생성형 AI 툴을 이용해서 새롭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뭔가 나올 텐데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그 대세를 아니면 그 수요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공중 기록화도 사실은 중첩해서 그려놨고 일련의 사건들의 시간의 순서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영상을 생성해 버리는 잘못된 어떤 정보를 시각화시켜서 릴리즈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흐름들, 또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대중들이 생성형 AI 툴을 통해서 쉽게 영상을 또 그런 것들 만들고 콘텐츠를 보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보다는 저희 어떤 연구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그 유산에 대한 해석에 맞는 콘텐츠인지를 저희가 이제 또 신뢰성 있게 제공하는 그런 책임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렇게 연구해서 내놓은 결과물하고 또 생성형 인공지능이 라이트하게 영상을 생성한 것들하고 어떤 부분에서 비교해서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이런 콘텐츠도 좀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인공지능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국가유산청과 문체부나 이제 과기부에서 이런 전통문화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이유도 아까 질문자에게서 질문하신 것처럼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포, 데이터에 대한 편향성 때문에 잘못된 형태의 어떤 그림이라든지 3D 에셋들이 이렇게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Yu, for your response. So I think still that keywords transparency. So and as you just mentioned, maybe government will involve in. So it maybe draw another attention and questions. It's about the judgment and about the neutral and about the moral. So on this generation, I mean for the digitization age. So thank you. So may I ask again if any questions on site? Who would like to raise question?
although I still have quite a lot online questions. So please, may I know your name and where you're from? 저는 지금 경성대학교 재학 중인 이제 대학생인데 이제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발표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조금 생겨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국내 각 지역의 고유한 특색이 담긴 로컬 기록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디지털화해서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려면 뭔가 단일 중앙기관보다는 각 지자체 단위의 주도적인 노력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적 예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이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디지털 아카이빙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답변을 먼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자체가 독자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거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는 점은 저 역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스튜어드십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내 역시 단일 기관에서 어떠한 표준화된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로컬 기록물을 디지털라이징 할 수 있고 그 디지털라이징 한 것을 그 기준 아래에서 각각의 지역들이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해야 조금 더 표준화되고 조금 더 나중에 더 활용 가능한 기록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Okay, thank you, Dr. Choi. So it's regarding the cross countries issue. So will Professor Yu would like to know? Okay, thank you. So let me go on the next question from online. So it's about the keyword is, I think I marked down, is about ontological. So it's from Yoon Hin Cho. So the question is about the ontological status of digital heritage representations. So digital heritage records create through technology such as 3D scanning and virtual reality raise an important question. Should they be regarded merely as a representation or substitute of the original, substitutes of original, or can they be considered new cultural creations and documentary heritage in the new right? Furthermore, can digital reproduction ever attain the same legal or scholars authority as the original? If an original artifact is damaged or lost, under what condition could a digital representation be officially recognized as an authority's documentary record? So it's about the ontological issue. So may I ask Professor Yu, on your experience, how you react this audience question? 네. 저희 그 재현 쪽에서 이제 온톨로지도 사실 필요한데 사실 그 저희가 생성하는 3D 에셋 개별적인 에셋들의 어떤 관계성을 설정하고 그 에셋들이 어떤 관계상에 있는지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온톨로지 설계 쪽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그 데이터에 대한 관계성을 좀 표현하기 위한 또 가시화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온전하게 유산이 개별적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맥락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해석적 측면에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관계 그 객체 간의 어떤 관계성, 릴레이션십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걸 또 유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3D 에셋에 대한 개별 에셋에 대한 온톨로지 설계, 그다음에 관계성 설정 이런 것들을 제 콘텐츠로 또 녹일 때도 그 관계성에 맞게끔 디지털 스토리텔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자산에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자산들을 블록체인 기술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자산을 운용하고 이제 관리하고 그다음에 보완해 나가는 그런 히스토리 이력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그런 디지털 자산을 보호하고 그다음 보급하고 활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 이슈들이 함께 연구자 입장에서도 연구자 집단에서도 그런 이슈가 중요한 이슈들로 지금 다뤄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Okay, thank you, Professor Yu. It's a very detailed and inspired answer to our user. So, may I still ask any question on site? Oh, Anchor. Hello.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Anka Claudia Prodana. I'm co-director of the Institute Heritage Studies, and I have been researching the impacts of digital technology on documentary heritage for 15 years. So I appreciate very much the presentation of Ms. Choi, especially pointing out the shifting paradigm. And you've mentioned that the context remains behind when you digitize. And so with my research, what I've noticed and what I'm focusing on at the moment is the fact that the context itself has changed. It's no longer perhaps a digital environment, but what I used to call a post-digital environment. The role of digital technology. So life itself depends on digital technology, which perhaps also means that the role of documents themselves have changed. So I'm just wondering whether you have any thoughts on how one could take into account the context in this type of activities. Thank you, Anchor. So, from your experience, you raised this question. So, may I ask Dr. Choi to respond?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asking me about what I'm very interested about. And this question is also, I prepared something to questions gonna be soon, so I telling you about the answer in Korean. 기록문화유산을 스캔해서 저장하는 게 디지털화의 첫 번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록물들을 지금 디지털화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사일로 데이터들로 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단순한 파일들에 쌓여있는 고립 현상은 실생활에서 현장에 이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최소한의 유효 맥락을 부여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컨텍스트라고 하는 맥락적인 방법론을 아예 배제하고선에 진행하는 것보다는 그 디지털라이징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유효한 컨텍스트를 갖다가 부여를 한다면 조금은 단계가 분리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온톨로지화된 시작의 첫 발자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대적인 미디어 서사랑 조금 융합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고립된 디지털 기록의 일상적인 그 경험으로의 확장이 조금 더 많은 국가와 많은 나라와 그리고 한 나라 국가에서도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포스트 디지털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는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맥락을 첫 번째 반영을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을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Choi, for your answer and for your response. So I think it's interesting, and I think it's endless question and answer on this about context accurate. So may I go on the next question from online? So it's about, I had a curious, it's about balance. So it's balance about preservation, copyright, and open access. So the question is, in the digital age, expanding access to and encouraging the use of documentary heritage has becoming increasingly and important. So at the same time, we must balance this growth with the need to preserve the original materials and respect the copyright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uld each of the speakers share your view on how this balance should be achieved? I think this is a long-term and long-time question when we open access, is how to balance the copyrights could be protected. But anyway, I would like to invite, maybe the user asks both of us. May I invite Professor Yu and share your comments and suggestions and your expertise? 네, 기록 유산에 대해서 아마 또 이제 디지털화하는 작업들을 또 계속하고 계셨고, 또한 그런 유산에 대한 그 디지털 기록물에 대해서도 메타데이터를 다 정의를 또 하고, 또 그 속성값을 다 정의를 하시고, 또 관련해서 이제 정보들을 또 밸류 값도 다 이렇게 부여하고, 또 그 객체 간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도 맥락적 정보, 역사적 정보, 해석적 정보, 이런 것들도 다 아마 어느 정도 약간 일반화는 좀 그렇고 약간 규격화된 어떤 폼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그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또 진행한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은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디벨롭하고 킵고잉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도 좀 하나 제안을 드리면은, 그거 이상의 것을 또 추구하기 위한 또 어떤 다른 또 방향이 있을까라는 고민에 있어서 활용적 측면도 한번 또 고려를 해보시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비학적 논리를 가지고 뭔가 표현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사실은 작업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그런 해석적 측면, 추정적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뭔가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하진 않지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작업을 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 그것도 저희는 자원이라고 또 부를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다음 세대의 또 후학들이, 이제 연구자들이 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보다 좀 더 좋은 또 연구들 계속 또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연구 형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Thank you, Professor Yu and Dr. Choi. 오케이.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옆에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에 저도 어떤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 조금 다른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관심 있는 얘기를 하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포용적, inclusive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포용적 데이터의 표준화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떨까라는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판독 가능한 출처 레이어를 국제 표준화로 의무화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 AI가 해석을 하거나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중요한 게, 이제 데이터가 개방이 막 많이 된다면 사실 연구되지 않은 소외된 기록물이 있을 거고, 기록이 되었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 기록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연결할 수 있고 같이 지식 그래프를 만들어서 온톨로지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바로 여기에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 과정이 그 시작을 알려주는 게 아닌가, 바로 그 정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Okay, thank you. So I think you take a balance. It's not easy, when we encourage open access. And then what we can consider, I think, is we set some rules and copyright rules. And I can share my experience in Macau. We are building up a Macau Memory Project. We encourage people to share their photos and their personal archives for us to upload in the web page. But we need them to sign the authorization form at least, and then ensure the copyright is, they own the copyrights and allow our public users to scan, to copy, and to use. But anyway, we also encounter problem when people, they sign authorized form to us to share a part of their photos. But finally, they ask us to close all their photos. Why? He certainly thought that all their valuable photos could be accessed by all peoples. So he changed his mind. So I think we try to find a balanced way, but cannot satisfy all. But anyway, try to under the legal first, and then to encourage people to use all the resources. I think this is also an endless problem, but I think we can find a way to try the best to balance, but how to satisfy all parties. I think, for example, some people, when they share a photo they own, but the photo inside a picture, the people who doesn't want my face was shown by you. And then we also encounter this case, and then the image of the person, she requests the photographer to take off the photo from the web page. So, but we learn step by step to learn to move on. I think that's good discussion. So anyway, let's go on. Any questions on site? So a girl there.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학생이고 저는 이제 유정민 교수님께 뭔가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성형 AI 학회 헤이트 슬롭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런 생성형 AI 이미지를 자주 만들곤 했었는데 이제 보여주신 발표 자료에서 이제 그 AI로 이제 구동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기존에 있는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드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이미지를 바로 레퍼런스로 삼지 못하고 레퍼런스 이미지를 프롬프트화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영상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 이제 권장이 되고 있는데 저희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는 권장이 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서 이제 기록을 보존하는 그런 전문가와는 다르게 저희는 그 접근할 수 있는 자료도 매우 한정적이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우회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왜곡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는 그걸 잘 확인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뭔가 그럴 때 저희가 영상을 일부 차용을 해서 뭔가 그런 역사적인 내용을 온전히 뭔가 정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담아서 영상을 만들고 싶을 때는 뭔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좀 역사적으로 저희가 지금 고증 작업을 한 작품하고 마지막에 이제 제시한 건 이제 생성형 AI로 만든 거를 그 차이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두 개의 동영상을 비교해서 보여드렸고요. 저희는 사실 재현 쪽으로 역사적 어떤 사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고증 작업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쨌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재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좀 제가 좀 동영상을 앞서서 저희 작업한 걸 보여드렸고 또 이제 비교해서 최근에 생성형 AI 툴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좀 제시해주고 싶어서 어쨌든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생성형 AI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은 생성형 AI에서 생성되는 그 동영상 어떤 영상 정보들이 상당히 어떤 유산에 대한 어떤 설명과
해석적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기록 안에 생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뭐랄까 그 어떤 순서가 있어서 의뢰이기 때문에 약간 일련의 과정들이 또 사건들이 약간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한 화폭에 담다 보니까 중첩해서 그렸거든요. 근데 얘를 가지고 그냥 생성형 이야기 던져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맥락적인 그런 것들이 영상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가져온 거고요. 이제 그렇게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럴 때는 이제 그 레퍼런스가 되는 그 참고가 되는 그 이미지에 관련된 어떤 메타데이터 일반인들이 또 뭐 다 연구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 정보들을 메타데이터를 정의하고 그런 것들을 값을 넣어주고 또 캡셔닝 해주고 이런 일종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실제로 대중에서 그런 영상을 가지고 좀 신뢰성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가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것이 또 저희 연구자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잘못된 어떤 영상의 형태, 콘텐츠 형태가 계속 릴리즈되는 형태 그리고 오인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정말 인문학자하고 다양한 어떤 분야 전문가 집단이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을 책임성 있게 저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지금 시대에 AI 시대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let me raise the last question online. So it's the keyword I highlight individual. I think where should individual begin with digital heritage documentation? So is that many people is from So Hun Jung. So is that many peopl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ocumenting heritage in the digital age, but they may not know where to begin. So is it sufficient simply to save files, organize them into folders, and store them on external hard drivers? Or are there more effective principles and practice that individuals should follow? What practical advice would you offer to someone who wants to start documenting and preserving heritage in their everyday life? I think this is good. Encourage individuals to starting preserve documentary heritages. So maybe may I ask Dr. Choi first? 조금 전에 질문해 주셨었던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했었던 학회에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는 저장하는 주체, 개인이 맥락을 만드는 게 우선 첫 번째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그 맥락을 만들어서 개인화를 했다면 그것을 실질적인 공개된 아카이브의 데이터에 기록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나 뭐 나무위키 같은 것처럼 그렇게 넣을 수 있을 만한 뭔가 프로그래밍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그 적용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과의 그런 툴이 가이드라인이 생성이 되는 게 아까 전에 유정민 교수님 말씀하신 거랑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그것이 잘못된 정보라면 아까 얘기하신 헬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진짜 맞는 정보로 교체가 될 수도 있고 이 이야기는 어제 보로부드루 사원과 관련된 내용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진짜의 진정성을 찾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인이 어떤 맥락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그 담겨져 있는 기록문화유산의 데이터를 잘 구축하는지가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아주 잘 활용하는 게 앞으로의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Thank you, Dr. Choi, for your advice. And if Professor Yu would like to? Okay. So thank you for your advice. Maybe help
individual people, they start to store their archives well, one day it will become the common archives and useful for researchers. So starting from individual to organize well their personal photos, letters, that will be good for future. So may I ask if still any question from on-site audience? So if no, may I conclude these 2 days side event. So I think in the digital age where editing is, I think is invisible and AI can preference, trust is no longer assumed. So it must be metadata. So, and we must distinct, I think, divide image and the real life, virtual and realities. So we need to pay attention. So otherwise we will risk it within our future. So, and over these 2 days, we have worked through the archives of intangible transition through the groundstone of Barabudha and into the virtual world of the Joseon. And we have concluded that the record is, I think record is not an object of a box. It is a bridge connecting the past and the future, and the tangible and intangible, and the global community to local memory. So for myself as a member of ICDH, and I feel the weight of this responsibility. So UNESCO Memory of the World Program is about more than preserving documents. It is about preserving the condition for truth. Wherever we are restoring a temple, rewriting a dance, or building a metal rave, or our duty is to, I think our duty is the same, to create records that are accountable, transparent, and alive records that don't just answer what was, but ask what will be. So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and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And may I als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National Archive of Korean for your invitation, and thanks for the International Center for Documentary Heritage under the aspects of UNESCO. And I think I have to thank our 4 speakers and 3 panelists and our chair and everyone here. And thank you for the audience working with us. And may I ask you to clap your hands to thank all our colleagues, our volunteers, to contribute your words and all your efforts to make these 2 days side events a success. And I think it's valuable. And best wishes to all until we meet. So thank you.